자, 에도 막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그 세력들은 힘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 권력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어받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근거지인 오늘날의 도쿄 지방인 에도 지역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니 그 막부가 바로 에도 막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에 지방의 영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영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질 제도인 산킨코타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산킨코타이 제도는 지방에 있는 다이묘, 영주나 또는 그의 가족들이 교대로 서울에서 머물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때 서울은 에도였겠죠. 그래서 지역을 통제하는 제도로 사용했다. 자, 이렇게 에도 막부는요. 지역을 통제하는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지자 이제 대외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국교가 단결돼 있었던 조선과 국교 회복을 통해서 산통신사라고 하는 사신단체를 들여오게 되고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으로부터 다양한 문물들을 전래받게 되게 되죠. 자, 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교류하고 있었던 수많은 서양 국가들은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쇄국은 나라의 문을 봉쇄하다, 닫다라는 뜻인데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놈이었죠.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였습니다. 서양의 국가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크리스토교 포교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 크리스트교 교도들이 증가하게 되자 일본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오로지 중국과 조선을 제외한 교류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의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계속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제한적이지만 나카사키라는 항구에서 교역을 합니다.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유는 대지마라고 불리우는 인공섬을 만들어 여기에서만 교역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네덜란드는 포교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많은 양의 돈을 버는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트교 전례 안 할게. 그러니까 장사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일본에는 난학,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양에 관련된 학문들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17세기, 18세기를 지나고 있던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 일본 역시도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자 상공인 계층인 조닌이라고 하는 계층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 따라 조닌들이 거주지인 조카마치라고 하는 지역도 발전하게 됐고 조카마치라는 지역에선 조닌들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가부키, 우키우에 같은 서민 문화들도 발달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밖에도 자국의 문화를 강조하는 국학이라고 하는 문화도 함께 발전했던 시기가 에도 막부였습니다.